자, 오늘 안주 나오기 전에 소주 한 잔 먼저 받으시죠. 날씨도 꿀꿀한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즘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분위기가 마치 월요일 아침 부장님 눈치 보는 사무실처럼 아주 싸다는 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삼성 형님이 저 멀리 독일까지 날아가서 무려 3조 원짜리 쇼핑을 하고 돌아오셨거든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산 게 아닙니다. 자동차의 눈과 뇌를 담당하는 핵심 기술을 장바구니에 담아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8년 삼성이 야심차게 자동차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IMF 때 눈물 콧물 쏙 빼고 망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나 잘 만들지 무슨 자동차냐 라며 비웃음이 안주거리였죠. 마치 전교 1등하는 모범생이 갑자기 힙합 댄스 추겠다고 나섰다가 무대에서 넘어진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모범생이 30년 동안 도서관 구석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삼성이 들고 온 건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 아닙니다. 남들이 22조 원이나 들여서 만든 걸 단돈 3조 원에 줍줍 해온 겁니다. 이건 마치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반이반 값에 나왔는데 옆집 부자 형님이 현찰 박치기로 사버린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다가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안방 문단속 잘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열쇠 복사해서 들어온 격이니까요. 삼성의 이 쇼핑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30년을 기다려온 아주 차갑고 정교한 복수극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자, 안주 한 점 드시고 이 복수극의 배경이 되는 독일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독일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벤츠, BMW, 아우디. 그 단단한 문 닫는 소리, 묵직한 핸들링, 장인 정신이 만든 엔진 소리, 크 죽여주죠. 독일은 지난 100년 동안 쇠를 깎고 나사를 조이는 기계공학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엔진을 깎아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돈줄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기계를 얼마나 잘 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쇠막대기가 바퀴를 잡았지만 지금은 전자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계산을 때려야 차가 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동차가 더 이상 기름 먹는 기계가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SDV,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그냥 스마트폰 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독일이 왜 멘붕에 빠졌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최신형 자동차 한 대 굴리는데 소프트웨어 코드가 몇 줄이나 필요한 줄 아세요? 무려 1억 줄입니다. 1억 줄. 1억 줄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있죠. 그게 2,500만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근할 때 타는 그 차가 하늘을 나는 전투기보다 4배나 더 복잡한 코딩 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기계공학 박사님들이 엔진은 기가 막히게 깎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언어로 시를 쓰라고 하니까 손이 덜덜 떨리는 거죠.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 골프 8세대 기억나시죠? 출시하자마자 먹통돼서 리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품끼리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독일어하고 핸들은 영어하고 에어컨은 불어하니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마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 심한 할아버지 세 분이 모여서 통역 없이 회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을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거참 쌤통이다 하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9년 전 삼성이 하만이라는 오디오 회사를 9조 원에 샀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스피커 만드는 회사를 그 돈 주고 사 삼성 돈 많네 하면서 혀를 찼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그때 미래를 본 겁니다. 야, 앞으로 자동차는 그냥 바퀴 달린 갤럭시야. 이걸 간파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ZF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독일 부품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포르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 차들 변속기 다 이 집에서 만듭니다. 매출이 60조 원이에요. 웬만한 작은 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습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형님이 왜 알짜배기 사업부를 삼성한테 팔았을까요? 바로 과식하다가 배탈이 났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거죠.
자율주행 시장을 혼자 다 먹겠다고 2015년에 미국 회사를 14조 원에 사고 5년 뒤에 또 9조 원짜리 회사를 샀습니다. 5년 만에 22조 원을 쇼핑한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싹 긁어서 비트코인 고점에 몰빵한 셈이죠. 미래는 내 거야 하고 질렀는데 아뿔싸. 금리가 오르고 자율주행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겁니다. 지금 ZF가 짊어진 빚이 무려 15조 원입니다. 15조 원 등의 쌀가마니가 아니라 63빌딩을 지고 수영하는 꼴이죠. 매년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만 수천억, 조 단위입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돈이 줄줄 새는 공포 상상이 가십니까? 결국 파산을 막으려고 눈물을 머금고 집안의 가장 소중한 가보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ADAS 사업부입니다. 벤츠 S클래스가 스스로 차선 바꾸고 멈추게 만드는 그 핵심 두뇌와 누나를 내놓은 거죠. 이걸 삼성이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3조 원에 가져왔습니다. 남들이 20조 들여 키운 자식을 헐값에 데려온 셈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겠죠. 강남 땅을 평당 10,000원에 산 거나 다름없는 역대급 줍줍 찬스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겨우 카메라 몇 개, 센서 몇 개 더 팔아먹으려고 3조 원을 썼을까요? 천만에요. 삼성이 진짜 노린 건 자동차의 정의를 다시 쓰는 권력입니다. 앞서 말했죠. 차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라고요. 옛날엔 브레이크 밟으면 쇠줄이 당겨져서 섰지만 이젠 전자신호가 멈추어놓으라고 카톡을 보내야 차가 섭니다. 독일 형님들은 쇠줄은 기가 막히게 꼬았는데 이 카톡 보내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오타가 났던 겁니다. 삼성은 이 소프트웨어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자동차의 신경망 전체를 사들인 겁니다. 자, 이제 삼성의 큰 그림, 빅픽처를 한번 맞춰봅시다. 퍼즐 조각이 소름 돋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9년 전 샀던 하만. 그때는 비싸다고 욕먹었지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실내 화면은 하만이 다 장악했습니다. 하만이 차 안쪽을 꽉 잡고 있다면 이번에 산 ZF는 차 바깥을 보는 눈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센서가 도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안에서는 하만이 운전자랑 수다를 떠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이 둘이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차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전선 뭉치들이 싹 사라집니다. 옛날 집은 전화선, 인터넷선, TV선 따로따로 놀았지만 요즘은 공유기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조널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삼성이 차를 스마트폰처럼 심플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기술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삼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은 부품 납품업체 을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뼈대와 신경을 통째로 공급하는 슈퍼갑 플랫폼 기업이 된 겁니다. 벤츠나 BMW, 심지어 현대차도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냥 삼성한테 통째로 맡기는 게 싸게 치겠다. 왜냐고요? 맛집 가서 김치찌개 따로, 공기밥 따로, 반찬 따로 다른 가게에서 배달시키면 배달비만 더 나오고 맛도 섞이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A사 배터리, B사 반도체, C사 카메라 사다가 조립하면 꼭 사단이 납니다. 서로 호환이 안 되거든요. 폭스바겐이 바로 이거 하려다가 소프트웨어 꼬여서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조별 과제하는데 조원들이 다 다른 나라 말 하는 꼴이죠. 그런데 삼성은 형님, 저희 세트 메뉴 시키시면 배터리부터 반도체, 카메라까지 싹 다 호환 맞춰서 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나중에 고장나도 삼성 서비스 센터 한 곳에만 전화하면 되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삼성이 진짜 무서운 건 이 3조 원짜리 쇼핑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입니다. 삼성이 산 건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바로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도로 위의 족보, 주행 데이터를 산 겁니다. ZF 카메라가 달린 차가 전 세계에 몇 대나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10,000만 대입니다. 10,000만 대. 이 10,000만 대가 지금도 독일의 아우토반, 미국의 66번 국도를 달리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삼성 서버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율주행, AI를 가르치려면 교과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전 기출문제, 즉 족보가 있어야 서울대를 가죠. 교과서에는 눈 오면 천천히 가라고 적혀 있지만 실전에서는 눈보라치면 차선이 안 보여서 AI가 멘붕이 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제 1,000만 대가 보내오는 실전 영상을 갖게 된 겁니다. 비 오는 날, 역광,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까지. 테슬라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전 세계에 깔린 테슬라 차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도 그 데이터 괴물이 된 겁니다. 남들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 데이터를 공짜로 긁어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누가 처리하느냐?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 SSD, 삼성 거죠. 데이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두뇌인 AI 반도체와 HBM, 이것도 다 누가 만듭니까? 삼성이죠. 엔비디아가 AI의 시대의 왕이라지만 그 왕에게 칼과 방패를 파는 대장장이가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장이가 나도 칼 쓸 줄 아는데 하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저장까지 혼자 다 해먹는 완전체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회사는 삼성 하나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돈을 버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부품 납품하고 돈 받으면 끝이었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걸 일회성 수익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매달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듯이 차에서도 돈을 뜯어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애플을 보세요. 아이폰 팔아서 버는 돈보다 앱스토어 수수료로 앉아서 버는 돈이 훨씬 더 짭짤합니다. 자동차도 이제 법적으로 A, D, A, 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무조건 달아야 합니다. 2027년이면 한국도 의무화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안전벨트처럼 무조건 달아야 하는데 그 기술을 삼성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삼성 소프트웨어 구독료로 차 한 대당 딱 10,000원씩만 받는다고 칩시다. 껌값이죠. 근데 그 차가 1,000만 대라면 매달 1,000억 원이 통장에 띠링하고 꽂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1년이면 1조 2천억입니다. 차 수명이 보통 10년이니까 차 한 대 팔아서 10년 동안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주가 천장을 뚫고 우주로 간 비결이고 삼성이 그토록 원하던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삼성은 이번 3조 원 투자로 매년 수조 원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황금 파이프라인을 바닥에 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이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처절하고도 장대한 복수극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1998년 삼성이 SMO라는 차를 처음 내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시장 반응이 어땠나요? 전자가 무슨 차를 만드냐? 냉장고나 잘 만들어라. 온갖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초기 SMO 5 그거 진짜 명차였습니다. 일본 닛산 기술을 가져와서 장고장도 없었죠.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는 현대차보다 낫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IMF 외환 위기가 터졌고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눈물을 머금고 르노에 넘겨야 했죠.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는 재계 뒷담화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식 같은 사업을 뺏긴 거니까요. 삼성은 그날의 굴욕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포기한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30년 동안 조용히 칼을 갈아온 겁니다. 그러다 전기차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삼성에게 그야말로 조상님이 로또 번호 불러준 거나 다름없는 기회입니다. 옛날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심장이라 기계 기술이 중요했지만 전기차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미니카랑 똑같거든요. 모테오 달고 배터리 끼우고 스위치 켜면 갑니다. 복잡한 엔진, 변속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 3대장, 배터리, 모터, 반도체 이거 다 누가 제일 잘 만듭니까? 배터리는 삼성 SDIE, 반도체는 삼성전자, 화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여라 다 한 집 식구네. 껍데기. 그러니까 차체 프레임만 빼면 삼성은 이미 최고급 전기차 한 대를 뚝딱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0년 전에는 엔진 기술이 없어서 서러웠지만 지금은 엔진 그거 구석기 시대 유물 아니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삼성이 JF를 인수한 진짜 이유는 이제 부품 공급책인 집사 노릇 그만하고 직접 안방마님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도로 위의 모든 시스템을 삼성의 기술로 지배하겠다는 야망이죠. 게다가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독일 자동차 제국이 왜 휘청거리고 있습니까? 폭스바겐이 창립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공장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옆집 철순의 쌀가게 망한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힐 일입니다. 기계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니까 차가 안 팔리고 공장은 멈추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삼성이 등장합니다. 어이, 그 공장 비었어. 내가 좀 쓸까? 삼성이 가진 현금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 전기차 공장 하나 짓는데 5조 원 든다고 칩시다. 삼성한테는 편의점 가서 껌 한 통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공장 20개를 일시불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용 회장이 진행시켜 한마디만 하면 자동차 시장 판도는 그날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정부도 삼성을 말릴 명분이 없습니다. 90년대에는 현대차 보호해야지, 삼성 너네는 반도체나 해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테슬라가 날아다니고 중국 BYD가 저가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국산 기업끼리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이죠. 삼성이 차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질 테니까요. 현대차는 지금 아마 입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쫓겨났던 동생이 유학 가서 검은 띠 따고 집에 돌아온 기분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해외 나가서 너 삼성 알아? 현대 알아? 물어보면 답 딱 나옵니다. 삼성은 애플이랑 맞짱 뜨는 최첨단 이미지고 현대차는 아직도 가성비 좋은 차 정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삼성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삼성 디지털 프라자니 서비스 센터니 아주 촘촘하게 깔아놨습니다. 냉장고 사러 갔다가 차 이쁘네 견적 좀 뽑아주세요 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접근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전기차는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고 구조가 단순해서 에어컨 수리기사님이 드라이버 들고 와서 고쳐도 될 정도거든요. 기존 현대차 블루핸즈 정비소보다 삼성 서비스 센터가 더 친절하고 빠를 수도 있다는 상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현대차의 가장 뼈아픈 약점은 소프트웨어와 돈입니다. 아이오닉 잘 만들었지만 테슬라보다 비싸면 누가 삽니까? 위로는 테슬라와 독일 명차가 누르고 밑에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치고 올라오는데 옆구리에서 삼성까지 훅 들어놓자 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난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구경만 하면 손해입니다. 첫 번째,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랑 삼성 SDI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똥 실적은 잘 싸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하만이 차량용 오디오나 화면 시장에서 계속 1등을 하는지, 삼성이 또 다른 독일 부품 회사를 기웃거리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삼성이 또 AMN 쇼핑백 들고 독일 간다. 그건 진짜로 나 차 만든다 하고 확성기 켜는 신호입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인 거 아시죠? 두 번째, 소비자로서 꿀팁입니다. 당장 차 퍼진 거 아니면 조금만 버티세요. 2027년까지만 참아봅시다. 삼성이 시장에 들어오면 현대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격 깎아주고 옵션 더 넣어주고 할부이자 깎아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경쟁자가 생긴다는 건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축복입니다. 치킨집 2개 생기면 서비스로 콜라라도 하나 더 주잖아요. 게다가 내가 갤럭시 폰 쓴다. 나중에 삼성차 나오면 폰이랑 차랑 한 몸처럼 연결돼서 엄청 편해질 겁니다. 세 번째, 혹시 자동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스패너 내려놓고 키보드 잡으셔야 합니다. 기름때 묻히며 나사 조이는 시대는 갔습니다. 독일의 그 장인들이 왜 잘렸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코딩 배우고 AI 공부해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름 냄새가 아니라 데이터 냄새를 맡아야 하는 곳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상상해봅시다. 2030년 어느 주말 여러분이 새 차를 뽑으러 매장에 갔습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평생 타왔던 익숙한 맛집 현대차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세련된 신상 맛집 삼성차가 있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삼성차가 더 싸고 차 안에서 하이 빅스비 집 보일러 켜놔 하면 알아서 켜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브랜드, 가격, 그리고 내 폰과의 궁합.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히 남의 채 들어가는 부품이나 만드는 조연이 아닙니다. 판을 직접 짠 주연으로 데뷔하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 구역인 줄 알았던 안방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과 맞짱을 떠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1998년 눈물을 흘리며 포기해야 했던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30년짜리 복수극입니다. 네오네는 반도체나 해라고 비웃던 세상에게 날리는 통쾌한 카운터 펀치인 겁니다. 독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틈을 타서 삼성이 그 왕좌를 차지하러 가는 그림이죠. 삼성이 가진 돈, 기술, 그리고 천만 대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무기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이번 3조 원 투자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건 미래로 가는 가장 비싼 티켓을 끄는 겁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꿈을 아들이 완성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자동차는 부릉부릉 엔진 소리가 아니라 0과 1의 데이터가 흐르는 거대한 로봇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확보한 그 방대한 주행 데이터야말로 저기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테슬라 멱살을 잡을 유일한 밧줄이 될 겁니다. 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물 먹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될지 말이죠. 오늘의 결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만 믿고 도망가지 마라. 눈치 빠른 새우는 고래 등에 올라타서 공짜로 바다를 건넌다.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 언제나 돈다발이 숨어 있다.